VS 코드에 이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키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이슨은 키하고 밸류로 되어 있잖아요. 키하고 밸류로 되어 있는데 그 키가 VS 코드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동작합니다 라는 것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이름이.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서 얘를 제이슨 파일을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실행이나 어떤 디버깅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빼고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제이슨이라고 제이슨 태스크.json이 생성됐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한번 생성하고 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제가 가서 만약에 헬로 월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헬로 월드 띄운 상태에서 F5 누르시잖아요. 그럼 그냥 실행이 되고 이렇게 그냥 실행이 돼버려요. 이제 제이슨 파일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헬로 월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CPP 파일을 만들고 나서 F5를 누르시면은 알아서 생성이 되고 그거 관련해서 이름으로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행 파일이. 그래서 하나만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거는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디버깅 방식입니다. 디버깅. 자, 디버깅을 하실 때 기존에 알려드렸던 거 말고도 또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냥 다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겠습니다. 이렇게 걸어볼게요. 다 걸어보세요. 이 using namespace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냥 습관적으로 넣어주시기 바래요. 우선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부분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우선은 얘는 무조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F5를 눌러주세요. F5 브레이크 포인트 거셔야 됩니다. 자, 거신 상태에서 F5를 누르시면 해당하는 부분에서 특이하게 맨 나중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요. 이렇게. 이제 파이썬의 인터프린터 방식하고 컴파일 방식의 차이점을 이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맨 처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 순서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요. 순서가. 그쵸? 그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터가 순서적으로 걸린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컴파일은 그렇게 안 걸립니다. 얘는 얘기를 했던 쉼표의 단위가 어디냐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블락, 샵, 세미콜론 이걸 먼저 찾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서 블락의 끝이니까 블락을 맨 처음에 찾은 거야, 얘가. 그래서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립니다. 자, F5를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블락에서 계속 놀할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눌러서 보시면은 이제 C로 들어갑니다. C 아웃으로. 한 두 번 정도 누르시면은 C 아웃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F5를 누르시는 겁니다. F5. 자, 누르시면은 C 아웃으로 들어가죠?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해당하는 부분에 동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C 아웃 요거 보시면은 브라켓으로 써져 있어요. 브라켓으로. 그럼 여기서 연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C 아웃이 마우스를 올려놨는데 커브 브라켓이 나왔어. 그럼 얘는 성격이 뭐라는 거예요? 성격이 뭐라는 거죠? 브라켓으로 쌓여 있잖아. 얘가 성격이 브라켓이래. 그럼 얘는 성격이 뭐예요? 예, 펑션이에요, 펑션. 그러니까 Cout도 펑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방식의 펑션이에요. 자, 두 번째 F5를 또 누르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F5를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실행되는 순서가 인터프린트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실행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디버깅을 하실 때는 해당하는 부분에 브라켓을 커브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펑션 이름이나 브라켓에다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엔 걸지 말고 되도록이면 세미콜론이 있는 데다가 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브라켓을 있는 데다 걸 때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디버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세미콜론이 있는 데다가 우선은 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실행을 F5를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두 번째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패키지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패키지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 패키지가 내부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패키지 이름에 갖다 놓고 단축 메뉴를 열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std에 갖다 놓고 마우스를 std에 갖다 놓고 단축 메뉴를 이렇게 열어보세요. 여기입니다. std에 갖다 놓고 단축 메뉴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go to definition이라는 걸 눌러보십시오. go to definition. 그러면 파일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안에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불편하다 그러실 때는 바로 그 위에 있는 include라는 것에 파일 이름에 갖다 놓고 go to definition을 눌러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iostream입니다. 놓고 definition을 누르면 파일이 하나 열려요. 이게 iostream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사용될 때 펑션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시고요. 파일의 내용을 보실 때는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다? go to definition. 내가 만들지는 않았는데 또는 내가 만들기도 했는데 그거의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적나라한 내용이죠. 적나라한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go to definition을 하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F10이네요. 그렇죠? 그걸 누르시면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할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디버깅 모드로 하는 거를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용 나오는 거는 두 가지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파일의 이름은 대소문자이면서 언더바. 변수는 제가 표시해 준 거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가 소문자로 시작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규칙들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 규칙만 지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또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레퍼런스에 관련돼서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레퍼런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랭귀지를 한 번 정도 겪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해당하는 것을 책에서 보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사이트로 가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C++ pedia.com
컴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지금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C++ pedia.com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수업을 다 받으시고 나서 기능을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다른 사이트들도 많은데 이 사이트는 기술을 예제하고 잘 해놨어요. 기술하고 예제하고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이 사이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PDI입니다. C++ pedia.com입니다. C++ pedia.com. 자, 보는 방법은 같이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C++ pedia.com. 네, 들어가신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은요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어요. 잘 설명을 했고요. 영어에 대해서 자신 없으시다 그러시면은 그 트랜스레이트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요 위에 클릭하면은 한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로 보시고서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술 서적은 되도록이면 영문으로 보는 거를 생활화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제 한글로 계속 보시는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영문으로 보는 습관을 안 가지시면 지금부터라도 안 가지시잖아요. 나중에 연습이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가지시고요. 쭉 기술해 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 다 지금부터 보시면 안 되고요. 수업이 요 C++ 과정이 우선 일주일 정도에서 끝나시면은 다음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참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공식 사이트는 아닌데 제가 찾은 것 중에서는 그나마도 잘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 한번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제 C++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C++ 대략적인 내용은 한번 헬로 월드를 해보셨지만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 하는 내용의 하나의 센텐스예요. 그래서 그 문장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에서 내용이 늘어나고 그 형식에서 다른 파일을 조금 더 넣고 이게 양념을 치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부분이 전체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C++는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보이면 알지만 197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이죠. 그렇죠? 맞나요? 30년? 40년 전인가? 40년 전이에요. 예. 40년 전에 만들어진 언어예요. 얘가. 정말 오래됐죠. 그러면 C는 더 오래됐다는 소리예요. C는 더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은 C에 무엇인가가 불편하니까 얘가 나왔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C나 C++는 원래 하이 레벨 랭귀지하고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두 가지 분류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이 레벨 랭귀지는 결론적으로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은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편하면은 하이 레벨, 컴퓨터 입장에서 편하면은 로우 레벨이에요. 근데 얘는 미들 레벨이에요. 미들. 그래서 컴퓨터하고 사람하고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할 때 C나 C++를 랭귀지로 선택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는 것처럼 파이썬을 조금 한 2년 정도 하신 다음에 C를 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는 있어요. 전공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예
처음 전공을 해서 학교 때 C++를 배우신 분들은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배우지 않고 랭귀지를 처음 컴퓨터 랭귀지를 접하신 분들이 C++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좀 컴퓨터 쪽에 가까운 언어이다 보니까 그쪽 컴퓨터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C++가 그 부분이 어려워요. 이제 나중에 되시면은 이제 뭐 포인터 얘기할 때 보면은 이게 산으로 갑니다. 이제 막 생각들이 산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컴퓨터 내부적인. 그래서 이제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건 다른 언어를 먼저 하나를 하이레벨 언어를 하나를 완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조금 더 쉽게 접하실 수 있다. 물론 처음에 언어를 C++로 시작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다른 것을 좀 하시고서 오시면 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됐고요. 그래서 얘는 왜 사용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C++ 아니 C도 있는데 왜 또 C++를 만들어서 이 어려운 과정을 또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C는 스몰 프로젝트에는 아주 유리합니다.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작은 업무에서는 C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얘가 컴퓨터와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렌들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통합니다. 근데 얘의 약점이 무엇이냐면은 프로젝트의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난해해져요. 이유가 무엇이냐? 얘가 상속 개념이 없습니다. 얘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떤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만약에 아주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져다가 또 다른 라이브러리를 내가 만들어서 A를 처리할 때는 가져온 라이브러리에다가 맡기고 B라는 업무를 처리할 때는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에 업무를 맡겨야 돼요. 똑같은 업무인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값을 가져오는 업무인데 셀렉트를 할 때는 기존에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한테 요청을 하고 인서트를 할 때는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에다가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업무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장성이 없어요. 그쵸? 이 기능 때문에 C++가 나옵니다. 그래서 C++는 먼저 select라는 DB의 관계에서 얘기를 할 때 select라는 기능이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어. 기존에 C++에서. 그럼 걔를 가져다가 그걸 확장을 시킵니다. 그냥. 그 확장을 시키는 것이 상속이에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그 select라는 기능에다가 답숫갈 하나만 올리는 거야. insert라는 기능은. 그런데 C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DB를 연결하는 거, DB의 섹션 유지하는 거, 그리고 DB하고 관계가 끊어졌을 때 클로즈하는 거, 이런 걸 다시 만들어야 돼요. 기능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C는 밥숟갈을 올려놓을 수가 없어. 용납을 하지 않아요. 자기 밥상에다가 밥숟갈 하나, 손님 와서 밥숟갈 하나 더 올리는 걸 싫어요. 근데 C++는 이게 기능이 돼요. 이 기능이 뭐다? 상속이라는 개념. 그래서 C+C는 그 기능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커지고 비즈니스의 모양이 커지면서 기존의 C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왜냐? 그때는 컴퓨터가 성능이나 해당하는 업무나 그런 것들이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쓸 수 있는 랭귀지가 C면은 충분했어.
그런데 업무의 성격이나 비즈니스의 사이즈나 프로젝트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기능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쓰는 걸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C++가 나오고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OOP 개념이 자꾸 증대되는 개념이 그 이후예요. 그래서 C++ 이후부터는요, OOP 개념이 들어가지 않은 랭귀지는 사장됩니다. 다. 지금 OOP 개념이 없는 랭귀지는요, C만 살아남아 있어요. C만.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근데 왜 C는 살아있느냐? 이게 OS 때문이에요. 리눅스 OS가 C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발츠가 C만 고집을 해요. C만. C++를 안 해요. 웬만하면 좀 하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C++를 안 배워. 근데 최근에 와서 C++로 리눅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얘도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분투 20 버전 22점 얘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C++ 방식도 갖고 있고 C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하드웨어 관련해서 뭔가를 하실 때 보면은 거기에 라이브러리들,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하고 통신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었던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써야 되거든요.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를 가져와서 써야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C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써요. 그러니까 C++의 특징은 C 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자기 거는 또 증대시킬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능이 좋죠. 그리고 얘는 플러스로 다른 랭귀지 것도 가져올 수 있어요. 다른 자기 C나 C++ 랭귀지가 아닌 걸로 만들어진 것도 그대로 갖고 와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넓어요. 오히려 파이썬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파이썬은 해당하는 부분이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C++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C++는 단 하나예요. 비즈니스가 확장돼서 사용 요구사항이 증가하면서 생긴 언어입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올릴 수 있는 기존 것을 그대로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쓸 수 있는 OOP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OOP 개념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콘솔에서 C++-V라고 넣었을 때 나왔던 내용들이 쭉 있었죠.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메시지 중에 thread model이라고 해갖고 POSIX라고 되어 있어요. POSIX인데 POSIX라고도 있고요. POSIX라고도 있는데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C++나 C의 정규화시킨 규칙의 협회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협회에서 정규화시켜서 협회에서 지정한 규칙대로 얘가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게 왜 저렇게 만들면 좋으냐? 그 협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드웨어하고 통신을 할 때 하드웨어의 특정한 부분들의 명칭들을 지정해 놨어요. 얘는 이 명칭으로 건드리면은 얘가 동작하게 해 라고 지정해 놓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POSIX라고 해갖고 있고 리눅스가 POSIX라는 걸로 C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C++. 그걸로 만들어졌다면은 둘이 소통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이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OS들이 있어요. 그런 OS들은 특이한 OS입니다. 그런 OS들은 이제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OS들이 있습니다. 리눅스를 갖다가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바꿉니다. 여러분들 밥솥 같은데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시간 타이머 맞추는 거 있죠? 이거 다 프로그램으로 다 된 거예요. 그 안에 특정한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웬만해선 다 C입니다. 웬만해선 C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이 그렇게 들어가 있고 저것이 왜 중요하냐? 그거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 쪽에 가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가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컴퓨터 랭귀지의 레벨은 3단계이다. 그 3단계, 원래 2단계인데 3단계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가까우면 하이 레벨, 컴퓨터 입장에서는 로우 레벨.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랭귀지들이 쭉 써 있는데요. 아마 아는 랭귀지도 있고 모르는 랭귀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이나 자바나 C++ 같은 경우에는 미들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로우 레벨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러, 그리고 뒤에 보시면 머신 랭귀지라고 있는데요. 이 머신 랭귀지는 텍스를 얘기를 합니다. 거의 텍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저도 영역이 안 됩니다. 저도 어셈블러, 제가 학교 때 어셈블러 선생님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이렇게 꽁지머리하고 다니시는 분이었었는데 하여튼 그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과목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는 다 A뿔인데 그것만 C-고 어쩔 때 F를 주는 거야. 그래서 F 줘갖고 막 가서 따지고 그랬어요.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배웠던 어셈블 능력 때문에 이제 어셈블은 거의 등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쉬워요. 그때 어셈블을 제대로 배워놨으면 컴퓨터하고 소프트한테 조금 더 직대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리고 두 번째 GCC라는 것이 있습니다. GCC라고 해서 GNU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것도 나중에 컴퓨터 갈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컴파일 하는데 파직스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노멀하게 규칙을 정해놓은 컴파일러예요.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GCC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할 때 제가 문서에서 잠깐 했을 때 C++가 아니라 G++로 써 있었잖아요. 그 G++도 사실은 동작을 해요. 리눅스에서. 그게 GCC입니다. GCC예요. 이게 다른 말로는 GCC고 또는 G++로도 표현하고 또는 C++로도 표현해요. 근데 그게 왜 한 군데 뭉쳐 있느냐? 그거는 바로 컴파일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컴파일이 이것도 능력자만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조금 노멀한 사람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도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도 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패키지를 갖다가 배포를 하는데 패키지를 갖다가 컴파일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리눅스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컴파일을 보시면 알지만 설치할 것도 많고 이제 오픈CV 할 때 있어요. 오픈CV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 할 때입니다. 할 때 오픈CV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치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설치할 것도 많고 에러도 많고 이게 에러 찾느냐고 반나절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배포자한테 그걸 만든 사람한테 야, 이 규칙에 의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 그리고 그걸 같이 배포를 해줘.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 파일만 실행시키면 되지 않아.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설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미 접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앱겟 있죠? 우분투에서 앱겟. 앱겟의 조금 하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위 버전. 그래서 원래는 GCC라는 걸로 해서 저 GNU로 특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를 리눅스에다가나 또는 배포를 하고 싶어. 모든 컴퓨터에 배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거에 맞춰서 배포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컴퓨터에서 저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파일을 실행시키시면은 윈도우에도 설치되고요, 리눅스에도 설치되고요, 맥에도 설치가 돼요. 모든 프로그램에 다 돼요. 안드로이드 OS에도 돼요.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하는 거는 소스를 직접 제공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리고 EXE 실행 파일만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컴퓨터 쪽 시스템 쪽으로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GCC라고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링크를 저하고 나중에 같이 가서 그다음에 나중에 볼게요. 자, 위에서 보시면은 CPP는 그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6시간 혼자 떠들었더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론 맨 처음에 자세히 설명하느냐고, 제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론을 맨 처음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려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죠. 저도 처음에 랭귀지 배웠을 때 생각납니다. 모두 다 건너뛰고서 설명해주는 교수들이 제일 싫었어요.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고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물론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쓰면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좀 모자란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 할 것은 처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관문이 변수 선언입니다. 변수 선언. 그래서 변수를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을 아시면은 나머지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변수들이 쭉 있는데요. 변수들에다가 값을 줘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 변수들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변수의 형태들에 대해서 사이즈를 알아보는 거예요. 사이즈를. 그래서 사이즈 오브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랭스 있죠? 랭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쟤는 모든 거에 다 먹지는 않아요. 일부 안 되는 동작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써 있는 건 다 동작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 해당하는 부분에서 사이즈 오브 치신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차, 인트, 숏 인트, 롱 인트, 플로트, 더블, 롱, 더블, 그리고 W 차 언더바 T가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것들만 아니 다른 건 이해가 가겠어. 인트 이해가 가죠. 인트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플로트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플로트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 세 번째에 있는 숏 인트는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숏 인트.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난관이 부딪힙니다. 왜냐? 파이썬에서는 데이터 형태가 변수의 의미가 없었어요.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순간에 결정이 났습니다. 걔의 형태가. 그 변수의 형태가 선언할 때 나온 게 아니라 equal 값을 넣어줄 때 얘가 선언이 됐어요. 그런데 C나 C++ 같은 미들 레벨에서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한다고 했죠.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걸 미리 변수가 어떤 형태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가 만들어진 게 40년 전이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40년 전에는 컴퓨터의 성능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나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웨어,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하드웨어를 다루시다 보면은 자릿수 하나가 이제 막 이렇게 손이 떨려요. 자릿수 하나 더 이렇게 배경하게 하드웨어 하시다 보면 그래요. 왜냐? 하드웨어는 한정된 자원이에요. 지금 무슨 자원으로 구성됐는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한정된 자원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PC요?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웨어, 지금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 이제 조작해야 되는 하드웨어의 성능은 굉장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의 자원을 막 쓰잖아요. 파이썬으로. 그럼 얘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파이썬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관제 시스템에는 쓰겠어요. 우리가 관제 시스템은 PC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전에 타이트하게 관리한다고 그랬죠. 이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첫 번째 자원이 뭐냐? 메모리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합니다. 얘는. 왜냐? 그때 당시에 만들어질 때 성능이 컴퓨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래머가 그 자원들을 쪼개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하고 똑같죠. 내가 한 달에 벌어들인 돈이 50만 원이야. 50만 원인데 반값이 20만 원이고 내 생활비가 40만 원이니까 생활해야 되는 돈이 3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럼 30만 원 갖고 한 달을 버텨야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잘 쪼개서 쓰죠. 근데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 근데 반값이 30만 원이야. 그럼 막 쓰고 다니죠. 그냥. 펑펑 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쓰고 다니면 되죠. 그래도 아마 남을걸요? 물론 안 남는 사람도 있겠죠. 예, 저는 옛날에 안 남았어요. 네. 그 레저 하느냐고